자꾸 이 방송을 찍다 보니까 뭔가 요거 잘못됐어요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게 돼서 좀 자꾸 지적질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만, 유튜브에 치과 의사들이 올린 영상 중에 이런 제목이 많습니다. 스케일링 말고 잇몸 치료 해달라고 그러세요. 가성비 치료다. 치과에 가서 요구해라. 아주 이것 때문에 요즘 미치겠습니다. 이게 사실 치과에서 생기는 질환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충치, 하나는 잇몸 질환. 이렇게 두 가지가 제일 큽니다, 사실은. 그 이제 잇몸 질환이라고 얘기하는 건 잇몸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 염증이 생기면 무슨 일이 생기냐? 붓겠죠. 그렇죠. 잇몸이 붓습니다. 그리고 붓다 보면 피도 나요. 그게 오래 지속되면 그 다음번에는 잇몸뼈가 녹아서 없어져요. 그러면서 뿌리가 드러나고 막 흔들거리다 빠지고, 요게 잇몸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바람만 불어도 이빨이 흔들리네? 뭐 이래가지고 옛날에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풍치라고 그랬습니다. 또 바람이 불면 이가 시리다. 이에 바람이 든 것 같다. 뭐 무에 바람 든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해서 이게 풍치, 잇몸 질환. 어디가 문제죠? 치아가 있는 주변부의 뼈가 문제죠. 그래서 그거를 치주 질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치과의 전문과에 가보면 치주과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치과대학병원에 가면 있죠. 예, 치주과. 뭐 하는데요? 치아 주변부의 병을 고치는 과. 그래서 그걸 치주과 전문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요, 예, 교정과. 그렇죠. 예, 삐뚤어진 거 피는 사람이고. 왜 생긴다고요? 잇몸 테두리에 세균이 살아서요. 그럼 어떻게 고쳐요? 잇몸 테두리에 세균을 잘 조절하면 병이 안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치료를 하려고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칫솔질을 해야 돼요. 치간 칫솔을 쓰고요. 그게 잇몸 치료입니다. 그런데 치과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치석 제거 말고 가성비 있는 잇몸 치료를 해달라고 얘기하고 요구해라. 이게 영상이 정말 많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예. 자, 용어를 분류를 해봅시다. 칫솔질을 깨끗이 안 해서 오랫동안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이 잇몸 테두리에 있으면 얘네들이 염증을 일으키면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꾸덕꾸덕하게 굳어요. 딱딱해집니다. 이 딱딱해진 걸 치석이라고 불러요. 이 치석은 오래된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 그 다음에 이제 무기 물질 같은 게 있어야겠죠. 칼슘, 뭐 이런 것들이 엉겨 붙어가지고 이빨에 딱 달라붙어 있는 화석과 같은 거예요. 이거를 깨끗하게 띄어야 된다. 이게 치석 제거, 스케일링입니다. 자, 치석 제거 스케일링을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안 닦은 기간이 오래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잇몸에 염증이 있는 기간이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적절한 시기에 치석 제거를 하지 않으면 이 치석이 자꾸 밑으로 기어 내려가면서, 왜요? 잇몸이 내려갔으니까 따라 내려가는 거죠. 여기도 살만하네 그러고. 그래서 잇몸 저 깊은 데까지 치석이 들어가 있으면 이걸 띄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취를 합니다. 그리고 기구를 깊숙이 집어넣고 속에 있는 거를 깨끗하게 닦아내는 거. 이런 것들이 깊은 스케일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깊이 집어넣고 치석 제거하는 거. 자, 그 다음번에는요. 이 치석이 오랫동안 이에 붙어 있으면 치아 표면, 어디죠? 뿌리죠. 그렇죠? 왜냐하면 뿌리에 붙으니까 그 뿌리도 변성이 된대요. 그럼 오염이 된 거죠. 그러면 치석만 띄어내는 게 아니고 이물질만 띄어내는 게 아니고 변성된 치아 뿌리도 약간 제거를 해야 돼요. 그 곰팡이 먹은 빵 뜯어내는 것 같이 약간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건 내 몸의 일부를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빨 뿌리 부분을 평평하게 잘 다듬는, 오염된 부분을 없애주는 거. 그래서 치근, 이의 뿌리를 어떻게 평평하게 활택, 예, 그래서 치근 활택술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번에 치석이 붙어 있으면 반대쪽에 뭐가 있어요? 잇몸 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잇몸 살에도 염증이 있어요. 그래서 좀 끔찍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그 오염된 잇몸 살도 조금 도려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잇몸 치료를 하는 방법들이에요. 그런데 자, 겉에 있는 치석을 띄어내는 스케일링, 치석 제거가 있고요. 깊은 스케일링은 있고, 하다 보면 이빨의 표면, 뿌리 표면도 좀 긁어내야 되고 살도 좀 제거해야 되고, 이게 전체적이죠. 그런데 이 뒷부분에 있는 치근 활택이라든가 그 다음에 잇몸의 살을 제거하는 거, 이걸 치은 소파술이라고 합니다. 뭐 용어는 사실 모르셔도 돼요. 예.
이런 거 할 때는 아플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취를 하고 해요. 이런 것들을 뒷부분에 있는 걸 통틀어서 잇몸 치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하다가 안 되면 다 잇몸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대단한 것처럼 가성비 치료는 있다는 소리 하면서 이게 전부 다 이상하게 이 환자들을 현혹시키는 것들이에요. 모든 치과에서 하는 겁니다. 그 치과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누가 판단해요? 치과 의사가요. 이 정도면 스케일링 가지고 충분히 될 것 같다. 이 정도면 치근할 때까지만 해도 될 것 같다. 이 정도면 마취하고 깊이 집어넣어서 소파술까지 해야 될 것 같다. 이게 다 잇몸 치료예요. 그런데 환자들한테 이게 무슨 대단한 것이냐, 잇몸 치료 해달라고 요구하세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게 또 왜 이딴 소리를 하냐면요. 스케일링이라고 얘기하는 건 치석 제거인데 건강보험에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래 보험에서 해줄게. 나머지는 안 해줘. 왜 안 해줘요? 내가 잘 닦으면 안 생기는 건데 국민이 잘 안 닦아서, 스스로가 잘 안 닦아서 관리 잘해서 생긴 병인데 이걸 나라에서 1년에 몇 번씩 돈 대주는 건 불합리하지 않니? 네가 집에서 열심히 닦는 게 좋겠어 라고 해서 1년에 한 번 보험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이 진행된 잇몸은 그래도 의사가 달라붙어서 살려야 되는 거니까 이건 보험 적용을 몇 번을 하더라도 해줄게,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근데 이 6부위를 다 마취를 하고 난리를 쳐야 될 정도의 사람이면 그동안에 정말 관리가 안 된 사람이죠. 그럼 이분들한테 뭐라고 그래야 돼요? 스스로 입 닦는 걸 먼저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좋은 사람일 거잖아요. 그죠? 스케일링 하면 보험에서 얼마, 요 정도죠. 한번 깨끗하게 잘 닦아주면 되는데, 예. 이거를 요쪽에 마취하고 또 하고, 요쪽에 마취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누가 돈을 많이 벌어요? 치과의사가 더 많이 법니다,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마치 무슨 환자를 위하는 것이냐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 세계 치과 의사 중에, 치주과 의사, 그렇죠? 치주과 전문의들이 모여서 만든 치주 치료는 이렇게 해라라는 임상 지침이 있습니다. 이게 표준이에요. 이 표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환자에게 가성비 있는 치주 치료, 잇몸 치료를 권하세요라고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수술하듯이 마취하고 깊이 넣어서 닦으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1번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환자에게 교육을 통해서 행동 조절을 하게 해라. 어떻게 해요? 스스로 닦을 수 있는 부위에, 그죠? 닦을 수 있는 부위에 세균을 스스로 매일 관리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도와줘라. 이게 모든 치주 치료의 1번 단계다라고 써 있습니다. 얼마나 잇몸이 나쁘든가에 상관없이요. 이게 1번이랍니다. 그래서 환자가 잘 닦게 되면 그 다음번에 의사가 도와서 치석 제거도 해주고, 그 다음번에는 잇몸 치료도 해주고 차근차근 해달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가성비 잇몸 치료를 요구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스케일링 말고 잇몸 치료 해달라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뭘 해야 돼요? 환자한테 칫솔질을 좀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붙들고 이렇게 닦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닦으면, 자, 깊은 데도 염증이 있어요. 중간에도 있어요. 머리 부분에도 있어요. 이 세균들과 음식물 찌꺼기, 세균의 먹이는 어디서부터 들어간 거예요? 다 위에서 들어간 겁니다. 속에서 생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새로 생기는 세균들을 잘 관리하고 세균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잘 제거해내면 잇몸이 위에서부터 서서히 가라앉는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좀 내려가서 또 닦아주고, 좀 내려가서 또 닦아주고. 그러면 처음부터 치과의사가 달려들어서 뭘 막 긁어내고 수술을 하고, 물론 그런 경우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무조건 하지 마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의료에는 절대로는 없어요. 그렇죠? 예. 하지만 이렇게 순차적으로 환자와 손을 잡고 차근차근 해나가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가 빠지더라도, 치과의사가 빠지더라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환자한테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잘 안 될까요? 아무도 돈을 안 내요. 저도 그렇게 열심히 칫솔질을 가르치는데, 제가 열심히 칫솔질 가르쳤으니까 오늘은 어디 가서 테니스 배운 거, 탁구 배운 거, 그렇죠? 뭐 골프 배운 거, 수영 배운 거, 이런 것처럼 강습비를 좀 받아야겠어요 라고 하고 싶어요. 그래야 저도 보상이 있어야지 하고 싶을 거잖아요. 그런데 나라에서 못하게 막아놨어요. 제가 그 돈을 받으면, 예, 불법으로 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쪽에서 이런 거 열심히 하는 사람들 적절한 보상을 해줘라. 잇몸 치료 가성비 이런 걸로 뒤에서, 예, 환자한테 6번씩 나눠가지고 돈 받게 하지 말고. 왜냐하면 제도 내에서 돈을 벌려고 하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일하시는 분들, 나란 일하시는 분들 대상으로도 강의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이 달라져야 돼요. 대모를 좀 해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진료받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더 내겠다, 그러니까 제도를 바꿔달라고 해야 되는데,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렇죠? 예. 또 다른 거는요, 잇몸 치료 해주세요, 치석 제거 해주세요. 그리고 뭐예요? 나는 가만히 누워있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잇몸이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라는 생각을 자꾸 하세요. 내가 내 손을 움직이지 않으면 세상에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치과에 들어가기 전에 내 모습과 치과에서 어떠한 치료든 받고 나온 후에 내 모습이 달라지지 않으면 치과 질환은 계속해서 진행되는 겁니다. 그게 충치든 잇몸 질환이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붙들고 환자분들한테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해드릴 거예요. 왜요? 지난번에 제가 그렇게 열심히 칫솔질 가르쳤는데 오늘 아무것도 안 달라져서 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치석 제거하고 잇몸 치료 해봐야 집에 가서 세 끼 먹으면 똑같아지는 겁니다. 가성비는 집에 가서 칫솔질 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식의 얘기들을 환자분들한테 거의 매일 합니다. 환자분들이 오늘은 그냥 가요? 이러는 분도 있어요. 따가갖고 오세요. 그래요. 이게 치료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잇몸 치료라는 건 세균을 관리하는 건데 내가 하는 겁니다. 치과의사가 도와드리는 건 뭐예요? 오래된 걸 띄워드리는 건데 이게 병의 원인이 아니에요. 근데 왜 띄워드리느냐? 거칠거칠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세균들이 너무나 쉽고 빨리 달라붙습니다. 면이 깨끗하면 미끄러져서 덜 붙어요. 그래서 환경을 바꿔드리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는 환경을요?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바꿔드리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잇몸 치료예요. 돈은 안 되지만요. 돈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하지만 돈이 안 되는 건 맞습니다.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치과 가셔서 환자분들이 난 치은 소파술이 필요해요, 이런 얘기 하실 때 되게 웃기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용어에 대해서 집착하지 마세요. 이게 많이 알고 계신 게 아닙니다. 유튜브 와서 치과 의사가 얘기하는 것 중에 용어 많이 알았다고 내가 많이 아는 거 아니란 말이죠. 뭘 하셔야 돼요? 올바른 칫솔질이요. 이게 1번입니다. 전 세계 치주과 의사가 동의했다니까요. 전문의들이 동의한 내용입니다. 잘 닦아서 윗부분에 잇몸 가까이에 있는 부분들의 세균들을 조절하는 게 모든 잇몸 치료의 핵심이고 시작이고 근본이다라고요. 영상 제 채널에 보시면 SOD, 수드라는 칫솔질 방법이 단계별로 다 나눠져서 설명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꼭 한번 보시고 매일매일 칫솔질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가성비의 잇몸 치료입니다. 감사합니다.